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요, 이 때가 된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말인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의 폭주, 그리고 실물 경제의 침체라는 거대한 균열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길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거. 기술 표준, 규제 완화, 그리고 기관의 자금까지도 이 모든 거대한 파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단 한 개의 자산, 리플 XRP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시간,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사적으로 상당히 기이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폭주하면서 이 수천억 달러의 자본을 빨아들여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실물 경제는 어떤가요? 오히려 점점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 제조업 공장은 멈춰서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이 거대한 모순을 대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고도기술 영역이랑 전통산업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이 시점, 이 갈라진 두 세계의 틈새를 외우면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단 한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플 XRP라는 거예요. 오늘 분석 영상 통해서 골드만삭스, 맥켄지까지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서 2025년 말 현재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을 해부하고요. 왜 지금 이 시점이 XRP한테 있어서 진실의 순간인지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9개월 연속 52할을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 경기 둔화 조짐에 이어가지고 연준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요. 이 전망을 봤을 때 2026년까지도 금리는 서서히 아주 제한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건데 이 실물 경제 전반이 표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섹터 그리고 기술주들은요, 이런 역풍 속에서도 나홀로 천천히 폭풍 성장 중이라는 거. 이 미국에서 작년 당시 민간 인공지능 투자액이 1년 만에 1,000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미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빛을 내서라도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고 기업 경영 곳곳에 스며들수록 이 느리고 비효율적인 기존 금융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병목으로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0.1초 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AI가 해외 송금에 며칠씩 걸리는 현재 금융망을 참고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계랑 기계 사이에서는 사람이 상상도 못할 빈도 그리고 그 속도의 금전거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밀리초 단위로 벌어지는 수많은 거래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바로 여기서 거대한 틈새가 발생하겠죠. AI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국경과 시간의 장벽 없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런 새로운 금융고속도로가 절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의 폭발이 현재 일어나기 직전,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 타이밍입니다. 이런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물밑에서 한창입니다. 2025년 11월 전 세계 은행들이 수십 년 만에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통째로 갈아엎는 대공사를 마쳤어요.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을 기존 스위프트 체계에서 ISO 20022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의 돈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고, 그리고 리플은 시작부터 이미 이 언어를 쓰고 있었죠. 이제 전통 금융망과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졌습니다. 과거 은행들이 기술 호환성 문제로 망설였다면요, 이제는 그런 장벽이 사라진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2024년 말에 출시한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인데요. 1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현재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났고요. 2025년 말에는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었고, 이 많은 분들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XRP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은행을 포함한 기관들은요, 변동성이 큰 자산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런데 RLUSD라는 안전벨트가 생기면서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이 보수적인 은행들도 이제 익숙한 달러 표기 자산을 앞세워가지고 리플 네트워크에 안심하고 올라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측에서는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에 화답을 했고, 미국의 중소은행들도 RLUSD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LUSD로서 기관의 문을 열어주면요, 여기서 들어온 시장 자금들은 다시 국경 간의 송금과 환전을 위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XRP랑 RLUSD는 경쟁이 아니라 이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 참고로 리플 레저 위에서 이 RLUSD를 전송할 때마다 극소량의 XRP가
수수료에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RLUSD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의 그 희소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 XRP한테 그렇게 결정적인 변곡점인지 이 핵심과 팩트 몇 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002 전원이 마무리됐죠. 이 전 세계 은행들의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요. 은행들이 새로운 표준 위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2025년 이 하반기 역사상 최초로 XRP 현물 ETF가 미국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요. XRP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거래소들의 XRP 유통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풀렸었던 XRP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식의 공급 충격 상황에서는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급등하기 쉬운 구조가 돼버립니다. 게다가 ETF 승인됐죠. XRP라는 규제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망설이던 연기금 같은 이런 보수적인 큰손들도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 이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 미국의 핀테크 업체 오픈 이든 측에서는요. 미 국채를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해가지고 이미 7천만 달러 이상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영국의 증권형 거래소 아락스 측에서는요. 수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를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 레저가 단순하게 송금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주식과 채권 펀드 같은 이런 전통 자산까지도 품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모든 변화가 공교롭게도 2025년 말을 전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국제 결제망의 언어가 통일되고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관 돈줄이 열렸고 미국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AI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더해졌죠. 이 세 갈래의 물결이 전부 다 한 지점으로 모여가면서 XRP를 떠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10년 넘게 가능성만 논의되던 XRP가요. 이제 드디어 실제 사용 단계로 접어드는 대전환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현재 경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혁신은 언제나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혁신의 교차로 한복판에 XRP가 서 있습니다. 은행 간 결제망의 교체, 인공지능이랑 머신 경제의 부상, 그리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 정비, 이 세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XRP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거. 이 기나긴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는 글로벌 금융 실전 모드에 투입될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겁내심에서 뒤처질 때가 아니라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올라타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현물 매매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다면요. 가능한 한 현물 매매 중심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크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과 반등을 반복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리플이 힘없이 밀리는 구간, 이럴 때 처음에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물타기를 한다라거나 평균 단가를 조정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변수는 현물 투자자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지만요.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원칙 매매를 업비트 빗썸에서 잘 활용하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낮은 타점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무리해서 오늘 매수 안 하더라도 더 시간이 지나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또 공포의 시장이라고 느끼고 오늘 매도하려는 순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았을 때 그 시기가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무리하게 뛰어든 선물 매매입니다. 시장이 나의 예상과 반대로 단 몇 %만 움직여도 바로 청산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계좌가 사라져버리면은 그거는 손실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모든 일이 몇 분, 심지어 몇 초 만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순간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은 단순한 고수익의 기회가 아니라요.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잘 알지도 못하는 해외 거래소까지 손을 댄다? 그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더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는 거고, 이 모르는 세계에서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 안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자세입니다. 현물 매매는 화려하지 않고요. 또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실수를 피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부를 만드는 거는 단 한 번의 큰 승부로 인생 한방 투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쌓아가는 이런 선택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죠.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이제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관리 기준, 그리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로 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